아이들의 꿈꿀 권리를 위해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14일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훈장증 어모중학교 교사 이성남, 옥조 근정 훈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날 남다른 사연을 가진 수상자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무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성남입니다. 저는 보육원에 5살에 입소하여 21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보육원에 버려졌던 아이가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해 활동하는 선생님이 되기까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예. 경북 자, 김천의 한 이거 중학교. 투톱을 누가 잘 만들었어? 이게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좋아. 체육 시간이 됐습니다. 좋아. 이성남 아하. 선생님이 끝까지. 직접 기구와 룰을 만든 투투볼 수업. 좋아. 우와!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방황은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방황했던 것은 아무래도 저희 같이 시설에 성장한 친구들은 부모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함께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 상상 이상의 그러한 어려움,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그때 인생을 바꿔놓을 만남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많이 방황할 때 저를 잘 이끌어 주셨던 분이 체육 선생님이시거든요. 이해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아이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2번 혼낼 거 1번 혼내고, 그리고 제가 지각을 하면 보육원에서 단체 생활을 하다가 무언가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사정이 생겨서 늦게 왔구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델을 닮아 가듯이 저도 체육 선생님이 되어서 조금은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지금 그때의 선생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죠. 선생님 수업 항상 뭐를 추구한다고 했지? 재미요. 재미. 오케이. 오늘 맞아? 수업 어땠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이성남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시고 또 그 시도한 것들이 항상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잘못을 했거나 잘못한 길을 가려고 하면은 이제 그걸 막으시면서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보호 종료가 됐을 때 이미 임용고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집을 구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와서 집을 구하려고 제가 집을 다 스스로 돌아다니는데 저의 어떤 서류를 보고 부모님이 없는 것을 보고 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집 계약도 처음 하는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상당히 너무나 짜증이 났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 친구들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친구들 안녕. 우와, 안녕. 뭐나 공부했나? 오늘 놀았어. 뭐하고 놀았는데? 많으시네요, 가족이. 우리 식구는 더 많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 우리 지금 현재 첫째 이수아, 그다음에 지아. 자,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저 막내가 이루아입니다. 인사드려야지. 예. 아내 되는 박수진. 시설에서 성장하고 또 가족을 꾸리면서 일단은 어릴 때에 뭐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단체 생활하면서 느꼈던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복한 어떤 가정을 꿈꿨기 때문에 아내가 동의해주고 해서. 예. 저는 원래 한 3명은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서 네. 근데 다행히 또 다 딸이어가지고 아들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딸이라서 괜찮았습니다. 처음부터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해 준 사람과 꿈꿔왔던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잘하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을 텐데 그냥 임용고시도 바로 한 번에 통과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조금 그렇게 여겨졌고 다른 편견 같은 거는 그냥 딱히 보이거나 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선 완벽한 선생님이지만 집에선 게임 서열 최하위인 성남 씨. 방학 되면 저는 일하러 가니까 네, 아빠가 항상 아이들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네, 평일에도 잘 놀아주고 그래요.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받지 못했던 것만큼 더 주고 싶은 마음뿐이니까요. 아빠랑 보드게임이랑 자전거랑 줄넘기 할 때가 제일 좋아요. 다 성실하다. 모든 면에서 공부하는 것도 이룰 게 있으면 항상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저희 놀아줄 때도 되게 성실하고 학교에서 일할 때도 되게 성실하고 성남 씨에게는 함께 사는 식구들 말고도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찾은 곳은 식당. 오늘 외식이라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그런데 어머니라고요? 이렇게 큰 선물을 가지고 오면 오잖아. 네. 아이고야. 그래 고마워. 뭘 때렸어요? 아, 예. 아이고 이제 할머니 키보다 더 크다. 수아는 어째야 되겠나? 저긴 거죠? 야 울로 쳐다봐야 돼. 아이고 이렇게 커가지고 야 놀 때가 어제 같은데 이렇게 컸지 어째야 되겠나? 아이들과도 스스럼 없는 이분과는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 어릴 때부터 돌봐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이상의 친자식처럼 뭐 대학을 간다든지 또 보육원 퇴소를 해서 자립을 할 때 집을 구할 때 그럴 때 의지할 수 있고 또 상담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저희 자녀들이 또 할머니로 또 좋은 관계로 그렇게 지내는 것. 보육원 자원봉사자와 보호 아동으로 만나 지난 30여 년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부모의 역할을 해준 김명임 씨. 성남 씨가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이유로 집을 구하지 못할 때도 두 팔 걷고 나선 그녀였습니다. 이제 부모가 와서 방을 안 얻고 이제 학생이 와서 얻으니까 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냉정하게 가고 밤에 집을 찾아가서 아 저거 나도 피 한 방울도 안 섞겠다. 그렇지만 사람이 사랑으로 이래 다독거리니까 이런 훌륭한 학생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좋은 선생님이 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 이런 아들을 좀 보다듬어 주자. 사정하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이란 더 주고만 싶은 걸까요? 오늘도 상다리가 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아빠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걸 몰랐을 때 그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런 개념을 할 때 장충동 할머니가 친할머니야라고 물어봤었거든요. 할머니가 장사가 잘 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데 그자? 맞지 마요. 그래. 좋아. 할머니가 돈 많이 벌면 줄게. 이뿐인가요? 이 동네 맛집으로 유명한 솜씨를 발휘해서 반찬까지 가득 챙겨주시네요. 내가 큰 힘은 안 됐지만 그래도 뭔가 어른으로서 너희들을 이래 보다듬어 주는 대가가 한 가정을 이루게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뭐 더 뿌듯해. 성남 씨는 달마다 꼭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보육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곳 항상 재밌어요 가면. 자주 가세요? 예, 자주. 뭐 의도적인 건 아닌데 제가 또 시설에 감사이기도 하고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자주 갑니다. 이곳이 바로 그가 21년간 생활한 보육원. 저 이쪽에. 그리 여기서 30m도 채 안 되는 이곳이고, 근데 이곳이 주로 많은 분들이 아이를 그 당시에 이제 좀 이렇게 유기하는 곳이에요. 보육원까지 갈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그 시절엔 보육원 근처 골목에 아이를 두고 가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지금도 보육원에는 그렇게 이곳으로 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7, 9. 누구보다 보육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는 만큼 올 때마다 빈손인 적이 없습니다. 안녕. 전민재. 재혁 안녕. 아이들은 선물보다 자신을 잊지 않고 항상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누나들 어디 갔어요? 자요? 자, 누나야, 일로 나와 봐봐. 누나 안녕하세요. 과자 사왔어. 야, 화장품이라도 사야 된대. 저 이걸 추가합니다. 진짜? 고3 되더니만은. 성남 선생님이요. 놀아주시기도 하고요. 용돈도 주세요. 자주 오시죠. 그래서 일단 오시면 그냥 수다도 떨고 그냥 뭐 얘기 많이 해요. 아이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아이들도 친근감 있게 선생님하고 좀 얘기도 좀 잘 하고 선생님이 과거에 생활하시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신다고 할까? 우리 방요. 옛날 방. 여기에 5명, 저쪽에 여자 방 4명, 또 다른 방에 1명 해서 한 10명, 12명 가량 같이 지냈어요. 지금 이 방에서 지내는 아이들도 18살이 되면 떠나야 합니다. 만 18살에 떠밀려다시피 사회에 나와서 그동안 키워주고 먹여주고 지원했으니 이제는 혼자 살아라 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동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저처럼 고아로 성장한 친구들에게는 자립이 가장 우선인데요. 자립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가장 먼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집이란 주택이라는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포함합니다. 집이 처음엔 거의 전부죠. 어디 주거할 데가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느 곳에서 살아봤냐라고 물어보면 고시원 굉장히 많고요. 친구 집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일 매일매일 오늘은 어디를 가서 자야 되나를 고민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내일을 계획할 곳이 없었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런 쉼의 자리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LH와 지자체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을 받은 보호 종료 아동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모두가 다 받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정보가 첫째는 부족하고요. 정보가 있어도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감수해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나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도 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 가장 쉽게 이용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죠. 가장 취약한 아이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주거가 불분명해지고 그러다 보면 연락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지난 5년간 보육원을 떠난 아이들의 4분의 1이 연락 두절 상태.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떠돌던 이들은 결국 이런 한 줄의 뉴스로 남게 될지 모릅니다. 18세의 어른이 된다라는 게 누구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회 어느 누구도 18세에 어른이 된 사람은 없어요. 18세까지 건강하게 길러놓고 맨 마지막 순간에 그냥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보호 종료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8살에 너 어른이야.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데요. 저희 그 희망TV 스튜디오에 이성남 선생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경북 김천에서 3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아유, 멀리도 오셨네.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네.
아유, 너무 예쁜 막내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함께 오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우리 요한 씨가 이 손을 흔들어줘야죠. 지금 요한 씨 보려고 왔는데. 사진 찍었죠. 네, 반갑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데요, 아이들이.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영상을 보니 따님들뿐 아니라 시설 아이들을 위해서도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고 계시는데요. 직접 보시기에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던가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입니다. 네. 오여근에서 길게는 18년 동안 살다가 퇴소를 하게 되는데 살 곳이 없다는 게 참으로 아이들에게 상상 이상의 막막함과 어떤 절박함,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또 직접 겪어보셨잖아요. 예, 제가 정말 많이 느껴보고 정말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맞아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집이 중요한 거죠? 네네, 맞습니다. 자립을 할 때는 취업 준비, 그리고 진로를 위한 자격증 공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상당히 삶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뭐랄까 좀 막연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한 청년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네.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네. 병을 더 키우는 그런 청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유, 사실 요즘 직장인들도요, 그 웬만한 그 집, 방 이런 거 전월세값 너무 올라서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 야, 이게 자립 정착금 500만 원이고 네. 그리고 월 30만 원 정도 자립 수당을 3년간 준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최저 생계비가 될까요? 네. 너무나 좋은 정책이고 네. 아이들에게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아직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최근 집을 구하는 후배를 따라 나섰는데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아우, 비싸.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30만 원, 40만 원이 되고요. 또 월세가 저렴한 집을 찾았더니 가전제품이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절박한 거죠. 또 어떠한 친구들은 이제 우풍이 너무 심해서 냉장고 없이 베란다에 음식을 놔둘 정도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비가 오면 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떠한 청년은 비가 왔는데 이제 전등에 물이 고여서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붕에 방수 공사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집에 사는 친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꿈꿔, 꿈을 버리지 마. 이건 너무 미안한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거가 허락이 되어야 하고 정말 주거가 허락이 되려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통계를 봐야 되는데 일단 통계를 보니까 취업에 성공한 그러한 청년들의 월 평균 소득을 보니까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취업에 성공했는데 그 친구들의 월 평균 소득을 보니 150만 원 미만으로 나온 통계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아유.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마음구석이 좀 아려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네.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원 아동들에게 그리고 아동 복지 시설을 퇴소한 친구들에게 편견보다는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기대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바라봐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함께 버팀목이 되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아유, 이성남 선생님, 딸 셋 키우시기도 네. 쉽지 않으실 텐데 애들까지 이렇게 챙겨줘서 진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가 부모가 돼줄 수는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어른이, 든든한 지붕이 되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희망의 노래를 들어주세요.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었어.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거야. 이제 그
내 부족함을 다시 생각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은 있어. 희망은 있어.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그래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맘으로.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재학 중인 유승영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강환입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저는 김천 어모중학교 체육교사 이성남입니다. 저는 5살 때 보육원 앞에 있는 한 가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보호 종료 5년 안에 친구들에게 주거 통합 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한 해에 2,500명 가량이 퇴소를 하는데 곱하기 5를 하면 12,500명 정도가 되는데 2.8% 정도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그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집을 알아봤을 때 500에 30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로 집을 구하려고 해도 정말 좋은 집을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힘든 것 같더라고요. 자립 정착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보증금으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 내고 순탄하지 않아서 진짜 너무 힘들었고 퇴소하고 나서 진짜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로. 강해지는 믿음. 그래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린 해낼 수 있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가수 최성봉입니다. 반갑습니다. La fantasia, io credo un mondo giusto. 다시 하나 되어 once again. 좋아하는 마태지만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오면 분명 외로워할 것이고 정말 많은 것들이 교체할 거예요. 그런데 갈 곳은 없고 이 고아들을 조금 더 누군가가 좀 보듬어주고 보살펴줬으면 좋겠어요. 희망의 미래를 향해 우린 해낼 수 있어. 우리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보육원 출신이면 항상 나쁜 짓을 한다던가 그런 편견들이 없어지면 보호종료 아동들이 더 자기가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걸 더 안 숨기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편견? 그런 선입견들 때문에 오히려 더 숨기는 것 같아요. 보육원 친구들도 열심히 그 환경 속에서 잘 이겨내보려고 노력하는 중이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